오늘은 어떤 특정 단어나 이름을 불렀을 때 몸의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분개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해서 제가 설명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긴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단어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는 일부러 책도 읽어보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귀여운 행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부르는 작업, 즉 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선적으로 소리를 내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몸의 소리는 성대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성대는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죠. 보통 노래를 하는 분들 혹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아니고서는 사실 성대의 중요성을 보통 인지하고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대에 잘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주신경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부교감 신경, 즉 우리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미주신경은 심장, 폐, 위, 뇌 등 주요 장기들과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딘 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성대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내는 소리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논문에도 챈팅을 했을 때, 즉 동일한 음을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었을 때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낸다면 미주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여러 경강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HRV, 심박 변이도가 개선이 되고요. HRV는 심장 박도의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상황에 따라서 심박수가 적절히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외에도 혈압 안정화, 소화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불안, 우울 감소와 같은 효과들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성대가 소리를 내는 곳이고 미주신경과 연결된 곳이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소리를 내기만 해도 몸에 반응이 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맞는 특정한 소리가 있다는 것인데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다른 영상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시면 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을 파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밝혀낸 결과는 한마디로 입자여야 하는 게 입자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관찰하려고 하니 입자처럼 보이더라 입니다. 응? 그럼 그게 파동이라는 거야, 입자라는 거야. 이 효과를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관찰자가 보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대입해 보려 하면 우리 마음대로 바뀌지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펜은 여전히 펜이고 저 사람은 여전히 저 사람입니다. 입자는 바뀌지 않는 듯처럼 보여요. 관찰하는 의도를 내도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관찰하는 사람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까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을 파동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입자 또한 파동의 한 형태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입자 또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파동에 맞는 주파수를 건드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기본 성질로는 간섭과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의 간섭은
노이즈 캔슬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반대되는 주파수로 소리를 캔슬링하는 기법인데 이는 상세 간섭인 거고 반대로 마치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 목소리에 맞춰서 증폭하는 것이 보강 간섭의 효과입니다. 즉 주파수의 영향으로 우리의 고유 주파수가 증폭될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소리 중에 특정 소리가 우리의 고유 주파수에 맞는 소리라면 앞에서 보았던 심박 변이도 변화라든지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공명은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일정 시간 쏘았을 때 그 주파수가 전혀 관련 없던 물질이 그 주파수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의 자극으로 바뀌지 않는 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유 주파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지는 않는 거죠.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전자기기를 하나도 못 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자파 속에서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파수가 변화하려면 공명이라는 특정 조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쩌다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찾아서 흥얼거리며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노래가 멈추고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유지되려면 그 노래가 자신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물리적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을 테라피로 이용하는 것이 BNRT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성대를 이용해서 자신에게만 맞는 단어를 찾아내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판단력이 높아지고 높은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그 절차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메인 디시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사실 고른 이유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영상이 재밌겠다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원래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불러보고 싶은 것으로 테스트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 혹은 테라피스트들이 추천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으로 해보는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검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편의상 기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참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기기의 역할은 손에서 받을 수 있는 신체 정보를 토대로 현재 자신의 신체적 에너지 상태를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 뇌의 좌우 균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기계로도 교차 검증을 진행했었고요. 자, 오셔서 만약에 체크를 받으면 기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결과는 주로 3컷 정도일 것이에요. 이렇게 평소 3컷 사진을 찍을 것인데 여기서는 9컷인 이유는 3일에 3장씩 찍었기 때문입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BNRT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좌우의 균형입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오른다 한들 자동차 바퀴 중 하나에 구멍이 났는데 기름을 넣고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듯이 매일매일 컨디션과 시간에 따라 에너지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기는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부르고 싶은 것, 즉 여기서는 테슬라를 10번 정도 불러봅니다.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계속 부르면서 손을 다시 기계 위에 올려두면서 측정을 합니다. 10번 이상 부르는 이유는 우리 성대의 진동이 심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들까지 확장되는 것에는 10번이라는 횟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컷이 찍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은 계속 점수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기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11월 18일은 점수도 좋고 밸런스도 좋으니 당연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19일과 21일에 대한 결과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22일 평소 사진과 분석 결과를 볼게요. 여기 분석에서 나와 있는 한자는 한의학에서 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를 5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둔 것인데 저의 경우 항상 위장과 장에 해당되는 토와 폐에 해당되는 금이 낮게 나와요. 여기서도 둘 다 낮은 편이죠. 낮음을 보는 기준은 심장에 해당되는 화를 기준으로 15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 낮은 것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21점으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11월 22일 테슬라를 부르고 난 결과를 보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3컷 중 첫 번째와 마지막 3번째 분석을 볼 겁니다. 112점에서 108점으로 점수가 낮아졌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12점 점수를 보면 토와 금의 점수가 평소에 비하여 확연히 올라갔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10점과 15점 이상의 차이를 냅니다. 다른 장기들도 같이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108점의 결과, 즉 세 번째 컷의 결과를 보면 15점 이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기에 에너지가 단순히 내려가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좌우의 균형을 포함해서 장기들의 균형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나요? 왜 테슬라가 저한테 맞는 걸까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직 학술적인 논문은 찾지 못하였는데 어떤 영상에서 저와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을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이런 식의 표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이 가설을 토대로 저에게 맞는 모음들이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발음 예시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영어 모음 부르기 전의 결과입니다. 이때는 조금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영어 모음 부른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잘 나온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잘 나온 상태가 나온 것들을 체크하고 2차전을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끝까지 이게 잘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 맞았다고 넘어가면 그 학생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차 결과의 예시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벌드와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약간 미미한 결과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극명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BNRT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영어 모음은 이렇게 되는데 한글 모음은? 이라는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엔 없지만 한글 모음도 진행해 보았어요. 한글 모음은 대략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하고 같은 발음은 어쩔 수 없이 묶었습니다. 한글은 영어와 다르게 아, 우, 으, 이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발음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어요. 한글 모음 1차, 2차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까 bird도 그렇고 어라는 발음이 저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이 결과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검증은 계속 필요하겠지만요. 저에게 좋다고 나온 발음들로 이름 혹은 단어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인데요. 놀랍지 않나요? 모두 한결같이 에너지를 올려줬어요. 그것도 이상적인 수준으로요. 물론 너무 높여준 것도 있긴 한데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선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테슬라로 잠깐 넘어와서 테슬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찍은 테슬라 발음 전후의 특정 결과를 보면 에너지 수치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균형이 좋아졌어요. 즉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테슬라라는 단어에서 아 발음 외에는 제게 긍정적이지 않은 발음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음 방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테슬라라고 발음을 해도 사람마다 발음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테슬라를 발음할 때 내는 진동과 다른 분이 발음할 때 진동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발음의 조합 효과. 단순히 개별 발음이 아니라 발음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리에서 개별 재료의 맛과 황선등 요리의 맛이 다른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측정으로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렇다면 순수 모음 발음으로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발음은 에너지를 크게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다른 발음, 안 좋게 나온 발음이 그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때로는 활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진정이 필요한 것처럼 각 발음들이 자신에 맞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BNRT 테라피스트들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발음의 조합을 찾아서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찾아내가려면 검증의 과정이 필수이니까요. BNRT의 장점은 많이 말한 듯하고 마지막으로 단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단점은 아까 말한 원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달라요.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일은 BNRT 테라피스트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효과는 내담자의 상황과 건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 모를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단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양자 의학에서 다루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BNRT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직접적인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변화를 곧잘 느끼시지만 기계 아니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것은 BNRT 테라피스트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라고 자신의 과거를 지켜볼 만큼의 변화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내 모습을 그리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오늘은 제 사심을 듬뿍 담은 영상이었어요. 기획하는 덕분에 테슬라와 다른 무기들을 조금 얻어갔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고 테슬라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검증이 안 된 것은 차라리 부르지 마시라고 BNRT 테라피스트들은 말합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